원의 정의부터 할게요. 아시다시피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수입니다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맞죠? 그때 우리가 이 정점을 중심이라 부르고, 그래서 좌표로 적어서 그냥 A, B라고 할게요. 이 같은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심을 보통 센터라고 하니까 C라고 좀 적을게.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자체 방식을 구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로 두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p라고 두고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 y라고 두자고요. 그래서 요게 일단 원의 정의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좀 이래야 되겠지. 얘랑 거리가 r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즉 뭐가 나오냐면 cp가 r이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위에 것도 원의 정의고요, 밑에 것도 원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편의상 루트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이 CP 할 때 두 점 사이 거리 쓸 때 루트가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CP 제곱은 R 제곱을 쓰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가 나오니까 보기 불편해서 CP 제곱은 R 제곱. 얘를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맞아?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겠지. 그러면 CP 제곱은 뭔데? x-a 제곱. 그다음 y-b의 제곱. 그게 R 제곱이 나온다고 하다. 그래서 이 원이 지금 중심이 A, B고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이 되는 거다, 맞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다, 맞아?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 전개를 하면 x 제곱 y 제곱 빼기 2ax 빼기 2by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r제곱 넘길게요. 요렇게 지금 식이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봐봐, 중심에 a, b를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a고 여기가 마이너스 2b가 지금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얘를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중심 x좌표가 구해지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이제 얘를 나누기 마이너스 2다.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면 b가 나오게 된다는 거다, 맞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얘를 치환해서 보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대문자 A라고 보고 얘를 대문자 B라고 보고 얘를 대문자 C라고 본다면 지금 이러한 2차식의 한계가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 있다고요, 맞니? 근데 이 2차식이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원이 될 조건들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일단 첫 번째는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2차항의 개수가 다른 2차식이라면 걔는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꼭 1로서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양변에 2를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여기도 지금 1, 1로 같지만 양변이 2를 곱하면 2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여기 있니 없니? 없지. x 곱하기 y를 혼합항이라고 부를게, 섞여있는 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혼합항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를 이제 할 건데, 일단 결과 먼저 적어놓고 유도를 할게, 알겠지? 대문자 d라고 적고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라고 할게, 알겠지? 그래서 요 값이 양수가 되어야지 원이 됩니다, 알겠지?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점이 돼요. 특히 무슨 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면 만족하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원은 아닌데 그냥 허구의 원이라 해서 허원이라 부르긴 하는데 이런 용어는 일단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럼 이제 왜 이 조건이 필요한지를 볼게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x제곱이랑 ax가 들어가 완전 제곱식이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건 없던 거니까 빼기 4분의 a 제곱. 그다음 마찬가지 y제곱이랑 by가 들어가 완전 제곱식이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b제곱은 없던 거니까 다시 빼기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나머지 상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통분을 할게겠지. 통분을 하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빼기 c인데 그럼 4분의 4c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지 원래? r 제곱 자리잖아. 맞아? 맞나요? 근데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늘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지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4는 이미 양수니까 필요 없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요게 양수가 되면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편의상 원의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다. 알겠지? 원이 될 조건이라고 해서 됐나요? 이런 건 뭐 쉽죠? 맞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은 용어를 좀 글을 조금 적어줄게. 그래서 지금 뭐냐 A랑 B가 고정된 점이야. 정점 가만히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P가 움직이는 점 유동점이라고 할게. 이거 자치를 구하는 거. 얘들아 볼까? 너네한테 유동점보다 이게 나을 것 같긴 해. 각 A, P, B가 90도인 점 P의 자치.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그림을 그리면 이래 된다고. A라는 점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B라는 점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다고. 근데 APB가 90도가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각을 쟀는데 이게 지금 90도가 나온대. 맞아? 근데 이런 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실제로 너네는 알고 있다고 중학교 때 배우잖아. 뭐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를 배웠기 때문에 항상 뭐다? 이놈의 P의 자치는 AB가 지름의 양끝인 원이 된다고요. 그림 좀 이상한데? 대충 그냥 봐주셔야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뭐다? 아, 이놈의 P의 자치가 뭐다? AB가 지름인 원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게 조금 시비를 걸 수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학교 쌤들마다 조금 입장이 달라서 설명 좀 해줄게. 봐봐. P가 A가 되면 각 A, PB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단 P점이 A점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P점이 B도 될 수 없잖아. 그럼 각이 존재 안 하니까. 그래서 P점이 B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름이 원에서 요 두 점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얘를 좀 일반화를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선분 AB가 지름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려고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100%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점 두 개만 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이 x2, y2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됐니?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놈의 점 P의 자치잖아. 맞아? 그럼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 두니? x, y라 하잖아.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똑같이
봐봐. 이렇게 원이 있고 A, B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름 하나 세팅을 이렇게 해주자고. 일단 P는 이 초록색이 임의의 점이니까 아무 때나 잡고 요렇게 지금 하자고요. 그럼 당연히 아까 그렸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맞니? 그럼 여기서 뭐야? PA랑 PB가 지금 뭐하고 있니? 수직이잖아, 맞아? 수직이라서 여기서 지금 뭐다? 기울기의 곱을 마이너스 1을 써보자고. 그러면 PA의 기울기는 뭐가 되니 얘들아?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 PB의 기울기는 x 빼기 x2분의 y 빼기 y2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 이래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봐봐. 분모를 곱하면 여기가 고백골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걔를 다시 왼쪽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럼 식이 뭐가 나오니 얘들아?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0이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요게 뭐냐면 a, b가 지름인 원의 방정식이라겠지. 얘도 알고 있으면 빨리 구할 수가 있단다 이거지. 물론 몰라도 맨날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상관없긴 한데 외우고 있으면 써먹을 때는 많단다 이거지. 생각보다. 됐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비를 걸 수가 있어. 쌤, 수직인 게 기울기 곱 마이너스가 필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필충이 되려면 요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사실은 점 A랑 점 B가 빠지게 돼. 사실은 빠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고2 꼴로 배우다 보면 다시 저 점을 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가 지름이 원방을 할 때는 제거하는 점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제거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요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직선 두 개가 수직이래. 뭐 A, P랑 직선 그 다음 직선 BP 요거 두 개 수직이라 하여튼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뭐야? P가 A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점을 또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양끝이 지름이 원방 그러면 제거할 필요는 없고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제거만 해주면 된다고. 그냥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실제로 나중에 고2 때 기하 배우면 기하에서 내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게 사실 다시 포함이 돼.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분수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런 거 특수한 거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x축이 요렇게 관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을 A라고 했었을 때 이 점이 x1, 0이고 이 점이 x2, 0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좌표가 하나가 더 주어져 있어. 요 점을 D라고 할게. 그래서 이 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뭔지는 몰라. 근데 이 원방을 구해야 돼. 이때는 원방을 구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을 그려요. 그 다음 우리는 알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걸 안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점을 M이라고 잡으면 M점이 뭐가 되니? 2분의 x1 더하기 x2, 0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 중심을 C라고 한다면 당연히 C랑 M은 X좌표가 똑같다고. C의 X좌표랑 M의 X좌표는 똑같다고. 맞아? 그러면 중심 C가 뭐가 되는데? 2분의 x1 더하기 x2, 뭐시기가 나올 거라고. 이까지 됐니? 근데 y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별이라고 세팅을 하자고. 됐어요? 그러면 뭐야?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원위의 점이랑 이어버리면 거리가 같은 거라며. 근데 너네가 이거랑 같다고 하면 한 근씩 나오거든요. 왜냐면 요거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얘랑 뭐다? 이 나머지 주어진 점 요거 두 개가 길이가 같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AC, DC에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풀어서 뭐다? 별을 구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서 ABD는 제시가 되어 있는 거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그럼 당연히 Y축도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이거는 그림을 안 그릴게. 그래서 Y축인 경우도 그러면 이제 Y축은 여기가 결정되겠지? 여기가 문자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마방이나 적을게, 알겠지?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응. 그 다음 이제 조금 참고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지? 참고로 뭐냐면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 부를 거예요.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0,0만 기본형이라고 하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는 표준형을 전개를 한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됐니? 근데 이렇게 특별한 점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점도 되게 주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특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y 좌표가 똑같은 게 주어진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x 좌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y 좌표 똑같은 거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서 풀면 돼. 꼭 x축일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세 개 다 다른 점이야. 막 겹치는 그게 없어. 그때는 우리는 뭐다? 항상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 일반형에 뭐다? 주어진 점이 만약에 A, B, C가 있어. 원위의 점이. 얘를 뭐다?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 대입 후 뭐다? 이 소문자 A, B, C를 뭐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단 교육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 문자 세개 연립이 빠졌어. 그러면 선생님 이 풀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실제로 미래엔 교과서에서도 뭐냐면 이 점이 중에 하나가 되게 특별한 점인 거야. 예를 들어서 C가 0,0인 거야. 그러면 00 넣으면 봐봐. 그럼 C가 바로 0 나오지. 그럼 C가 제거가 됐잖아. 그러면 A, B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문자 두 개 연립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이 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했었을 때 뭐다? 문자 두 개 연립이 된다면 뭐다? 서술형 풀이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문자 3개 연립이면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풀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사용 불가능은 아니고 사용 금지다,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다? 이놈의 C라는 점을 되게 특별한 0,0으로 제시를 해줬다고. 그러면 무조건 C는 0이 되는 거니까 AB만 연립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거를 심화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뭐다?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교점을 두 개 가질 수 있잖아, 맞아? 이때를 우리가 할선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원과 딱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맞아? 이때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잖아,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있고 직선이랑 교점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맞아?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 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해석 방법을 이렇게 해요. 뭐냐?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점집거 쓰겠지, 맞아? 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여기가 R 되잖아, R. 맞니? 그러면 R이 커, D가 커. R이 빗변이고 D가 빗변이 아닌 변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커요? R이 더 커요, 맞아? 됐네? 여기는 원의 중심이랑 뭐다? 접점까지 이렇게 이어버리면 뭐야?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집니다, 맞지? 그래서 얘는 D랑 R이랑 같아요. 그 다음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요 거리가 D라고, D. 맞나요?
그런데 요 거리가 r이잖아.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D가 더 커요.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D는 뭐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용하는 거야? 점직거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물론 축인 경우는 점직거를 이용 안 해도 돼요. 축은 점직거 안 하잖아. 바로 그냥 좌표로 그냥 구하잖아. 맞아? 그래서 축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점직거로 구하면 됩니다.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봐봐. 아까 원의 방정식은 2차 방정식 맞아? xy에 대한.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원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뭐라고? xy에 대한 2차 방이라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뭐니? xy에 대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잖아. 1차 방정식이지? 맞니? 그럼 우리는 2차 방과 1차 방을 뭐 할 수 있니? 연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y는 삐리리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뭐 x는 삐리리로 정리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잖아. 맞아? 연립 방식에서 배웠잖아. 2차식과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넣는다라는 거 배우잖아. 맞아? 그럼 대입을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한 문자에 대한 꼭 x일 필요는 없어. y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2차 방이 나올 거라고요. 됐니? 그럼 2차 방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야? 실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 아니면 실근이 두 개냐 한 개냐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게야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뭔데?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놈의 D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서다 주니까. 맞아? 얘는 뭔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D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맞아? 근데 얘는 교점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허근이지? 그래서 D가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됐니? 근데 너네가 문제풀이 할 때 아마 기억을 알면 거의 다 이 1번 방법을 이용을 했을 거야. 대부분. 됐니? 그래서 2번 방법을 잘 쓰진 않은데 2번 방법도 은근히 나오긴 한단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보통 고난도 문제거나 고난도야? 그래서 보통 축과 관련된 거 X축, Y축과 관련된 고난도 문제는 얘로 푸는 것보다 얘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한 거죠. 절대값이 없는 게. 아니면 보통 어떤 증명 같은 거, 물론 증명을 할 때 이 위에 거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 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도 가끔 이용돼요. 그러니까 주로는 너네가 위에 거 쓰면 되지만 밑에 것도 쓰이는 게 있단다. 이제 고난도 문제집 뒤지다 보면. 됐나요? 둘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두 가지 다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예시로. 그래서 뭐 되어 있냐면 x제곱 y제곱 빼기 4x 빼기 2y는 a 빼기 3 이렇게 있고 얘가 원이 된대. 그러면 원의 판별식은 쓸 필요는 없어요. 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것만 냈겠지. 그 다음 얘가 x축이랑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과는 안 만난대. 이때 실수 A의 범위 정확히 보면 모든 실수라고 원래 적어줘야 되긴 하거든. 근데 문제집도 아직 잘 안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모든이라고 안 적으면 틀린 이유가
실제로 범위가 1부터 3까지 다 되잖아. 근데 사실은 2부터 3까지 성립을 하잖아. 1부터 3까지가 된다면. 그러면 실수 A 범위는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2부터 3도 되고 뭐 2.5부터 3까지 된다고. 근데 모든이란 말을 붙이면 최대한 맥스로 잡았다는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요 모든 말을 빼가지고 학교 제시험들을 많이 쳐요. 애들이 막 이의제기해가지고. 그래서 수능 문제는 다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를 첫 번째 풀이로 갈 건데 얘로. 근데 얘는 지금 뭔데? 축이잖아. 축은 아까 점집거 안 쓴다 했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얘를 좀 찾아보자고. 봐봐. 아까 연습했던 거 바로 볼게. 자, 요거 나누기 마이너스 2, 요거 나누기 마이너스 2가 중심이라 했다고.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2,1됩니다. 맞아?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 맞니? 그래서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진대? Y축은 막 이렇게 있고 중심이 2,1이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요렇게 있었을 때 물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몰라요. 일단 만난다는데 그냥 그림만 그냥 예시로 하나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뭐 대충 그려진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중심이 지금 뭐다? 2,1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논리는 뭐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랑 뭐다? 반지름의 대소관계로 판단하자는 거잖아. 맞죠? 첫 번째 풀이가. 그러면 먼저 X축인 경우를 볼게야겠지?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네. 아까 일반형에서 오른쪽에 있던 게 이거인 거 기억나?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였던 거? 근데 이게 R제곱이잖아. 그럼 R은 뭐가 되겠니? 루트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 공식도 외워주면 좋아요. 반지름 공식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그러니까 뭐다? 2분의 1의 판별식 루트. 됐나요? 그럼 여기 이 원의 반지름을 볼 거 알겠지? 반지름은 2분의 1에다가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이거 넘겨주고 다시 해줘야 돼. 마이너스 4배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넘겨준 거. 그럼 얘가 2분의 1에다가 뭐가 되니? 4A 그 다음에 20에서 12를 빼니까 8 됩니다. 맞아? 근데 4를 앞으로 빼낼 수 있으면 2분의 1가 사라지지. 그래서 얘가 루트 A 플러스 2가 반지름이 되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X축은 뭐다? 요 거리가 지금 몇이라고? 1이라고 1. 그래서 1이랑 반지름 루트 A 플러스 2가 있었을 때 만난다고 했잖아. 만나는 거는 뭔데? 요거 두 개라고.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R보다 뭐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됐니? 그 다음 Y축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라고 2.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2랑 반지름 있을 때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야? D가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양변 제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인가요? 맞죠? 유래라는 거 맞습니까? 얘는 양변 제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동시에 인대해야 되니까 뭐다?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 잘못됐는데? 잠깐만 여기 틀린 거지? 제곱하면 뭐 되지? 4 넘기면 2지? 그러면 A가 2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로 가볼게. 이걸로. 자, 두 번째 풀이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봐봐. X축이라는 직선과 원을 연립을 할 거라고. 근데 X축이 Y는 0 맞아? 그러면 Y는 0을 이 원에 넣어 뭐지? 봐봐. 대입을 한다는 말은 얘를 여기 넣겠다는 말이잖아. 그럼 Y 자리에 지금 뭐다? 0을 넣어봐봐. 원방에다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불러줄래? x제곱 빼기 4x. 그래서 제도 넘기자. 마이너스 a 플러스 하면 0 되는 거 맞아요? 근데 x축과는 만난다 했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4분의 d1이라고 할게.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 이상이면 만난다가 된다고. 근데 y축과는 안 만난다며. y축은 식이 x는 0이잖아. x는 0을 여기 넣자고.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y제곱 빼기 2y 빼기 a 더하기 3은 0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다? 판별식이 음수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지금 뭐죠? 마이너스 1 이상인가요? 여기서는 a 값이 뭐야? 이보다 작다 나오죠?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얘보다 얘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존재한다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는 너네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서 내가 일부러 이걸로 가지고 온 거야, 굳이.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 그렇게 1등급 수학 뒤지면 진짜 위에 걸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있어. 문자가 많아서 개수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이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무 첫 번째 이 풀이만 좋아하지 말고 이 풀이도 같이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문형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도라이들 한 명씩 있어요, 선생님들. 실림고도 애들 수준이 낮은데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항상 K모 기초로 내. 전교생 아무도 못 푸는데 계속 똑같게 내고 있어. 난 왜 내는지 모르겠어. 그런 학교에 한 명씩은 도라이 선생님이 있단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X축에 접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 요렇게 X축이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각각의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게, 알겠지? 이렇게 잡는다면 얘는 반지름이 B가 되고 맞지? 근데 얘는 반지름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B가 되죠, 맞죠? 됐나요? 그래서 뭐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식은 똑같아. 봐봐. 얘는 이래 되잖아. X-A의 제곱 Y-B의 제곱 반지름이 B니까 B제곱. 얘도 똑같아요. X-A 제곱 Y-B 제곱은 반지름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를 제곱해도 B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식 자체는 똑같다고. 근데 이제 뭐다?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나왔을 때는 뭐가 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지, 맞아? b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가 나왔잖아. b가 양수일 때는 b가 나왔고. 그래서 뭐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돼요, 맞지?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다. 이런 건 너네가 다 아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겠지? 그래서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도 두 가지 그림이잖아. 왼쪽과 오른쪽, 맞아요? 그래서 왼쪽에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얘도 각각의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여기 A, B, 여기 A, B. 그럼 얘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가 되죠? 얘는 반지름이 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뭐다? 한 번만 적을게. 얘나 어차피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나 마이너스 A나 둘 다 제곱하면 A 제곱이니까 그래서 원방은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뭐다? 반지름의 길이는 뭐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다 라는 걸 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맞아? 뭐 이런 거는 쉽잖아, 맞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주제잖아, 맞아?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제시가 돼 있어요 보통 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이번엔 뭐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원이 1사분면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그림 못 그리니까 이건 대충 너네는 예쁘게 그려놔야겠지 알아서.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이렇게 있고, 4사분면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거는 중심이 뭐가 돼? r, r이 되고, 2사분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r, r이 되죠. 그 다음 3사분면은 마r, 마r. 왜냐면 이거 반지름의 길이 됐으니까 얘는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 다음 4사분면에 있는 거는 r, 마이너스 r이다. 해가지고 얘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r 제곱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맞아? 근데 이제 뭐야? 이 네 개가 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몇 사분면에서 x, y 축이 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지금 뭐냐면 어떤 한 점을 지난다고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다? 여기에다가 뭐다? 점 P를 지난다. 이 말이 있을 거라고 보더니.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P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1사분면에 있으면 요걸 써야 되고, 얘가 2사분면에 있으면 얘를 써야 되고, 얘가 3사분면에 있으면 이걸 쓰고 4사분면에 있으면 이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1사분면이라 할게. 됐니? 근데 너네가 뭐냐면 선생님 1사분면이니까 이제 뭐죠? 요거 쓴 다음에 점 P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봐봐. 점 P를 대입하면 2R제곱이랑 R제곱이니까 R제곱 한 개는 제거되지만 나머지 한 개는 안 제거가 안 되잖아. 물론 그러면 R에 대해 2차 방식이 나오지. 걔가 중근을 갖는다면 당연히 원이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걔가 만약에 서다두실이 나와, R이. 양수가 서다두실이 나와. 그럼 원이 몇 개 생겨? 2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러한 두 개의 보통 일반적인 두 개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관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XY축 접해. 그 다음 여기는 점 P라 잡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다? XY축이 접할 수도 있죠, 맞죠? 그림 좀 안 깨졌네. 대충 봐줘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다? 점 P라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본 문제들이 다 뭐냐면 대부분 다 이 케이스만 나왔을 거야, 문제집에서. 뭐다? 이 두 개가 외접하는 케이스만 나왔을 거라고. 1분택도 아마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외접하는 케이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꼭 외접할 필요 없잖아. 봐봐. 작은 원이 이만큼 있어. 그 다음 큰 원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와. 됐니? 그래서 이 두 개의 점 중에 하나가 P인 거야. 이런 그림일 수도 있다고 실제로는. 이게 자사고 기출이고 이게 보통 일반고 기출이거든. 근데 이게 문제집에는 잘 없어.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얘를 오늘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은. 얘는 쉬워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쉬워서 내가 쉬라 적고 쉬워서, 얘는 어려워서 어라 적을 거겠지. 그러면 어차피 쉬운 거는 묻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중심 간의 거리를 보통 많이 물어본다고. 됐니? 중심 간의 거리는 그냥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중심 거리가 그냥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아요. 그 다음 뭐다? 두 개의 중심 사이에 무조건 뭐다? 점 P가 지나간다는 게 접점이기 때문에. 됐니? 근데 문제는 얘가 좀 어려워. 얘가 사실은 1사분면에 썼을 때랑
2, 4분면의 P가 있을 때랑 3, 4분면 있을 때랑 4, 4분면 있을 때가 달라요. 달라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좀 해볼게.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한번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P가 1, 4분면에 있는 케이스를 해볼게. 나머지는 너네가 따라하면 된다 이겠지? 됐나요? 그러면 P가 1, 4분면에 있다는 말은 요 놈의 원의 중심도 다 1, 4분면에 있다고 맞아? 그래서 뭐 얘를 C1 얘를 원 C2라고 한다면 C1의 중심을 그러니까 C1의 반지름을 할까요? C1의 반지름을 A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는 X가 X로 동체 접하니까 A, A가 되겠지 맞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C2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 잡을게. 그러면 얘는 일단 뭐라고? X-A 제곱 1사분면이니까 Y-A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X-B의 제곱 Y-B 제곱은 B 제곱이 되고 요놈의 P를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P, Q라고 잡아볼게.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치? 이 좌표가 뭔지는 여기까지 지금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요거 원의 중심과 이 P를 이으면 반지름 A가 나오게 된다고 맞아? 맞니? 그러면 저거 식 세울 수 있겠니? A는 뭐야? P는 P, Q고 얘는 중심이 A, A잖아. 그러면 루트 A-P의 제곱 뭐야? A-Q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거는 공식 외우지 마. 공식 외우면 힘들어. 왜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P가 4분면의 위치에 따라 공식이 바뀌거든. 바뀌기 때문에 일반화는 할 수는 있는데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어려워 더. 그럼 얘를 양변 제곱을 하면 A 제곱은 A-P의 제곱 A-Q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넘겨버리면 0은 A제곱 한 개죠. 2A 제곱에다가 A제곱 뺐으니까 그 다음 빼기 뭐야? 2배에다가 P 플러스 Q A가 되고 그 다음에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니? 근데 봐봐 여기가 지금 B, B잖아 맞아? 그래서 요렇게 이어버려도 얘도 지금 반지름 B가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얘는 A 대신에 B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면 얘를 잠깐 내가 A 대신에 X라 적을게. 그러면 어떤 X T라 해줄까? T라 해줄게. 괜히 X에다가 X축을 넣을까? T제곱 빼기 2에다가 P 더하기 Q T 더하기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0.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식이잖아. 하나가 A고 하나가 B가 되겠지. 왜? B일 때도 이 식에 성립할 거니까. 이까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보자고. 두 근의 합은 P 플러스 Q고 두 근의 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A 더하기 B잖아. 두 근의 합이지. 그래서 뭐가 돼? P 플러스 Q가 나온단다 이겠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볼게. 반지름 길이 곱은 A 곱하기 B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나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반지름의 원의 넓이의 합을 볼게요. 이제 원넓이의 합. 그럼 원넓이 합은 이거잖아. 파이 A제곱 더하기 파이 B제곱이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러면 얘가 곱셈 공식 변형 때문에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되는 거 맞나요? 맞지?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파이에다가 a 더하기 b가 p 플러스 q니까 p 플러스 q의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이거니까 마이너스 2배에다가 p 제곱 더하기 q 제곱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식 정리를 하면 뭐야? p 제곱 빼기 2p 제곱과 마p 제곱, q 제곱 빼기 2q 제곱과 마이너스 q 제곱. 맞나요? 뭐 이상한데? 어디가 틀렸죠? 어디가요? 맞네. 2가 빠졌네. 감사. 빨리 말해주지.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나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2p 제곱, 2q 제곱, 그 다음에 8pq인가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지금. 됐니? 근데 이게 뭐라고? p가 4분면이 바뀌면 공식이 바뀌어요. 됐니? 적어놓을게. 이게 p의 4분면이 바뀌면 공식이 바뀌니까 공식을 외워달라고는 안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대로만 똑같이 따라하면 된단다, 알겠지? 됐니? 아니면 2, 4분면도 하나 보여줄까?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럼 혹시 요거는 혹시 다 적었나요? 요거 아직 기다릴게요. 2, 4분도 보여줄게요. 왜냐면 공식이 다르다는 걸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게 포인트로 사실은. 한 개 더 할까 여기다가? 중심거리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a,a랑 b,b잖아. 그러면 a,a랑 b,a 이어버리면 뭐가 되니? a 빼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루트 2에다가 a 빼기 b의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2는 냅둘게. 요거를 곱셈 공식 변형을 해요. 뭐로?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2에다가 a 더하기 b 제곱이 아까 4에다가 p 플러스 q 제곱이라면 여기 적어놓을게요. 계산 결과만 적을게요. 그 다음 빼기 4ab 빼기 4p 제곱 4q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4p 제곱 4q 제곱 사라지거든? 그래서 뭐만 남냐면 8pq만 남는단다, 알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루트 16이니까 뭐야? 4 루트 pq가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맨 마지막 줄에 적어줘 이거는. 근데 2, 4분면은 풀마가 다르니까 2, 4분면만 하나 더 예시 들어볼게. 자, 그래서 님들이 1품이나 이런 거 풀 때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알지만 나하고 풀 때만 나올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케이스만 할 거 알겠지? 쉬운 케이스는 할 필요 없잖아. 쉬우니까. 정말 그림 싫어요. 미술은 10몇 년을 했는데 어떤데? P는 여기도 여기다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할게요. 얘 C1, 얘 C2. 그래서 C1의 반지름의 길이를 A, C2의 반지름의 길이를 B. 이거는 몰라 아직. 그 다음에 P가 2사분면에 있으니까 P가 P, Q. 근데 2사분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다 적어놓을게.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A, B는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PQ로 다 표현할게요. 문제가 A, B는 몰라서. 됐니 안 됐니? 자 그럼 얘는 2사분면이니까 원의 방식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 나오고 2사분면이라서 얘는 X 플러스 B 제곱 Y 빼기 B 제곱은 B 제곱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할 거라고? 요 원의 중심이 있지. 이 뭐야? 마이너스 1,A. 걔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A다. 그 다음 또 뭐다? 얘랑 요거 사이의 길이가 반지름 B다를 할 거라고. 맞아? 따로따로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되니? 요 점이 아까 뭐라고? 중심이 마이너스 2,A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B, B가 됩니다. 맞아? 아니 일반적으로 해볼까? 이제 요거 안 적고 바로 T로 해도 될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통틀어서 마T, T라고 그냥 일단 1컬자로. 그러면 뭔데? 얘랑 P 사이 거리가 뭐가 되지? 요거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마T 빼기 마P의 제곱. 그 다음에 T 빼기 Q의 제곱. 요게 어차피 지금 T로 잡았으니까 T 제곱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됩니다. 맞아? 이까지 했니? 왜 웃어? 갑자기 웃으면 무섭잖아. 자, 2t 제곱이랑 t 제곱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 t 제곱. 여기는 플러스 2pt,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2에다가 p 마이너스 qt. 그 다음에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0. 두 근이 a, b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두 근의 합, 이제 합이라 적을게.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b인데 걔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배의 p 막 q.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 곱하기 b인데 얘는 뭐다?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나왔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거기는 1, 2, 3, 4. 자, 1번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의 합입니다. 맞아? 그냥 반합이라 적을게. 알아서 너네 적어라 했지? 그래서 요 a 더하기 지금 b니까 여기서는 뭐야? 마이너스 2에다가 p 빼기 q가 됩니다. 그럼 봐봐. 다르잖아 이미 공식이. 맞니? 그래서 일단 이거 보기 편하게 잠깐 이렇게 해놓을게. 2에다가 마p 플러스 q라고 적을게. 일단 공식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 곱. 반지름 길이 곱. 여튼 a 곱하기 b인데 얘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똑같나요? 얘랑? 맞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p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단 말이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원넓이의 합. 그래서 원넓이는 아까 말했지만 파이 a 제곱 파이 b 제곱.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a 더하기 b가 아까 뭐였니? 이거 있잖아. 맞아? 이거 제곱하면 4에다가 p 빼기 q의 제곱. 그 다음에 ab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러면 파이에다가 2p제곱 2q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pq가 되나요? 요래 나오나? 그럼 여기랑 공식이 다르잖아. 맞지? 공식이 다른데 얘를 이렇게 적을게. 내가 굳이 어떻게 적을 거냐면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p q라고 적을게. 알겠지?
됐니?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중심거리인가요? 중심거리는 A랑 이제 A가 이거다. 요거 두 개 이제 거리다라고 하자. 그래서 얘는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 빼면 A 빼기 B. 나 알다시피 A 빼기 B 제곱이나 B 빼기 A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에다가 2배의 A 빼기 B의 제곱이라 적을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루트 지금 2에다가 뭐다? 곱셈 공식 변형 A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빼기 4AB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대입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4배에다가 P 빼기 Q의 제곱 맞죠? 빼기 4AB 빼기 4P 제곱 빼기 4Q 제곱 이렇게 답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2에다가 뭐야? 4P 제곱 사라지고 4Q 제곱 사라져서 마이너스 8PQ가 된다고. 여기가 얘를 이렇게 적을게. 보기 예쁘게 16이랑 P가 음수라서 막 P Q라고 적을게. 알겠지? 그러면 루트 16은 4잖아. 그래서 요렇게 적을게요. 됐니? 혹시 공식이 뭔지 알겠니 얘들아? 물론 외우진 않겠지만. 자, 봐봐. 일단은 얘는 PQ가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봐봐. P가 음수일 때가 마피가 됐다고. 결국 뭐가 된 거야? 절대값 된 거 맞아요? 왜? 은서 이상한 거 있어? 왜 또 둘이 돼버려? 왜 계속해? 속 방해하지 마. 됐니? P가 음수니까 여기가 마피가 됐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곱은 어차피 똑같아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도 음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됐니? 그다음 세 번째 넓이 합을 봤더니 2P제곱과 2Q제곱은 또 제곱이잖아. 무시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가 PQ 돼 있잖아. 8PQ. 맞아? 근데 여기도 지금 잘 보니까 뭐야? 8에다가 Q에다가 마피 뭐야? P를 양수로 만들었다는 거겠지. 이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중심간의 거리도 어떻게 되니? 4루트 PQ고 4루트 마PQ라고. 뭐야? P가 음수니까 마피로 바꾼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뭐다? 4, 4분면이면 Q 대신에 마이너스 Q로 다 바뀌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3, 4분면이면 P 대신에 마P, Q 대신에 마Q로 바뀐다고. 여튼 다 뭐로 바뀌냐면 절대값으로 바뀐다는 말이라고. 됐니? 그래서 실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적어줄까? 실제 공식?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요게 돼요. 2배의 절대값 P 더하기 절대값 Q가 나와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 그럼 똑같아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원넓이의 합은 묶어낼까? 이거 이로 묶어내면 안 예쁘지 맞지? 그냥 이래 적을까? 원넓이 합은 파이에다가 2P제곱 2Q제곱 그 다음에 8에다가 절대값 PQ가 돼요. 됐니? 그 다음 중심간의 거리도 뭐가 되냐면 4에다가 루트 절대값 PQ가 됩니다. 아마 외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까지 외우면 좀 학대 같잖아. 그래서 방법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P의 위치에 따라서 얘 중심도 바뀌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것만 안 헷갈리면 사실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단다 알겠지? 일단은 주어진 원은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중심이 0,0만 하고 중심이 0,0이 아니면 솔직하게 접선 공식 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나왔는데요? 그러면 걔는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 구하기 문제일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다 해주긴 할 거야 알겠지? 평행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 m 접선. 기울기가 제시된 케이스죠, 맞아? 일단 공식은 너네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맞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알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게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당연히 두 개예요.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심이 0,0이면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은 당연히 뭐야?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딱 얘를 따다다다다 중심에 대해서 대칭 시킨 여기 하나에 무조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됐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mx 플러스 r로또 했는데 y좌표는 더 크니까 그럼 얘가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요. 알겠지? r은 양수기 때문에 반지름이라서.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증명이 쉬워요. 뭐냐, 기울기는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m이라고 두고 y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두자고. n. 됐니? 그러면 얘랑 뭐다? 원이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판별식 0 기억나나요? 정리해서 대입한다는 거? 걔를 쓸 거라고. 점집걸 안 쓰고. 물론 점집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그 다음에 mx 더하기 n의 제곱 r제곱 1에 나오나요? 그럼 얘는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그 다음에 2mnx n제곱 빼기 r제곱은 0 됩니다. 맞아? 그래서 얘 판별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접하니까 4분의 d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요게 0이 됩니다. 맞아? 전개하면 m제곱 n제곱 빼기 더하기가 사라지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 항은 사라지게 되고 남은 게 뭐 나오죠? m제곱 r제곱 하나 나오고 근데 여기 n제곱인데 빼기 n제곱 하나 나오고 빼기 r제곱인데 플러스 r제곱은 나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n이 누군지를 궁금한 거니까 n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n제곱이 뭐다? m 뭐지? r제곱 묶어내면 되죠? r제곱으로 묶어내면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n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 뭐야? m이 나온다. n은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뭐다? y는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더하기 이거 모르진 않죠? 제곱근 정의 쓴 거야. 뭐 제곱이 이거다. 그러면 뭐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내가 또 제곱 때문에 r은 꺼낼 수가 있고 r은 양수인 거 아니까. 근데 물론 점집거리도 상관없어. 알겠지? 위의 점 x1, y1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보다시피 일단 공식은 또 외우고 있죠. x1, x, y1, y는 r제곱인 거 맞아? 얘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위에 점이 있으면 당연히 뭐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 됐나요? 얘도 증명, 근데 얘가 증명이 지금 되게 길어서 보통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봐봐. 요렇게 연결 좀 할게. 요 점을 제가 P라고 잡을게. OP의 기울기 뭐가 되니 얘들아? x1분의 y1 되지. 근데 이걸 이제 쓰려면 OP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가정입니다. 뭐? x1이 0이 아닐 때 요거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의 수직 기울기는 뭐가 되니 얘들아? 요걸 이제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y1 0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x1과 y1이 둘 다 0이 아닐 때를 할 거야. 알겠지? 됐니? 기울기가 이거고 지나는 점이 지금 이거잖아. 맞아? 맞나요? 그러면 얘가 책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되는 거 맞니? 여기다가 양변에 y1을 곱할게. 그러면 y1 y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x1에다가 x 빼기 x1이 됐고
여기는 y1의 제곱이 됐어요. 맞아? 그럼 이거 전개하고 나서 요 꼴만 넘길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x1 x고 y1 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됐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p가 있으니까 더 넣으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이 식이. 그래서 요 식이 지금 뭐가 나온다고? r제곱이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증명 끝이 아니다. 이거 지금 뭐야? 이거라고 가정 때렸잖아, 맞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x1이 0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뭐다? y1이 0일 때까지 해줘야지 점수를 풀로 받아요. 이거 가끔 서술량이 나올 때 너네 이것만 해가지고 감점 되게 많이 받거든.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지금 중심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있다고, 맞아? 자, x1이 0이라고 했으니까 뭔데? x좌표가 0인 건 여기 맞아? 또 어디야? 여기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된다고, 선들이. 됐니? 그래서 위에 케이스만 그냥 한번 해보자, 겠지? 그래서 요 점이 지금 뭐다? x1, y1이야? 근데 어차피 x1이 지금 0인 케이스가 0, y1이겠지? 그러면 요 놈의 직선은 L이라고 했었을 때 이 놈의 L은 뭐가 되니 얘들아? y는 y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고. 됐니? 그런데 요 놈의 공식 있잖아. x1x, y1, y는 r제곱. 여기에 지금 이제 뭐다? 요 점을 대입을 해볼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요 좌표 좀 바꿔볼게. x1은 0이라고 했지. 맞아? 맞니 안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가 뭐가 되니? 반지름 되는 거 맞아? 그럼 r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가 직선이 y는 뭐 r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r은 일단 뺄게. 그러면 여기에 뭐다? 0, 뭘 넣을까? 얘 적을까 그냥? 적고 보자. 나도 헷갈린다. 0, 뭐 넣으면 되죠? 0, y랄까? 아니 몰라. 헷갈려. 여기다가 x에 x는 0을 넣어보자고. 어차피 요거니까. 그럼 지금 뭐가 되니? 여기 0 넣으면 0 되잖아. y1, y가 r제곱 나오는 거 맞아? 됐니? 그러면 어차피 y1이랑 r이 같다며 여기서는. 위에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y가 뭐가 나오니? r 나오잖아. 근데 r이 뭐야? y1 나오니까 요게 성립을 하지, 맞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넣었을 때, 공식에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성립을 한다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뭐냐면 여기는 똑같이 내가 나 이걸 한 번에 좀 하고 싶었는데 x1, y1이라면 여기는 0, -r이 된단다, 맞지? 됐나요? 그럼 이때도 사실은 뭐냐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오지? 자, 이거 L'이라고 할게. L'이 y는 y1이고 이번에는 -r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1x, y1, y는 r제곱이라는 이 공식에 x는 0을 대입을 해보자고. 대입을 하면 y1, y가 r제곱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y1이 -r이니까 이게 -r이라고. 그러면 y는 -r이니까 -r이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근데 이게 -r이면 또 y1이니까 y1이니까 뭐다? 같은 식이 지금 나오게 된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 알겠지? 저기 너무 차는 거 아니야? 그만 좀 자라.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뭐다? 예태를 해주면 된다고. 이때는 요렇게 지금 돼가지고 이번에는 뭔데? y1의 값이 0이잖아. 여기랑 여기가 되잖아, 맞아? 이거 혹시 한 번에 해도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돼? x는 -r이 되고 실제로 적선이 x는 r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따로 할까? 이거 L 프라임 보자. 그럼 L 케이스 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다? 얘는 x는 -r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다? x1x,
y1y는 r제곱 이 공식에 y1의 값을 잠깐만 이거 x1 0이잖아. 왜 너네 왜 지적을 안 하니? y1의 값에 0을 넣어볼게요. 있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x1x가 r제곱이 되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냐? 여기서 요 점이 지금 뭐라고? x1, y1이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r이 x1이 되는 거라고. 맞니? 맞습니까? 그럼 x1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rx는 r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 r이 나온다고. x는 마이너스 r이 나왔으니까 뭐다? 성립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물론 조금 더 예쁘게 정면 이렇게 정게 맞아야겠지. x는 x1으로. 이거 공식이 성립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L 프라임 뭐가 되니? x는 r이 되고 여기도 x1, y1을 본다면 이게 x1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L 프라임이 x1x, y1y는 r제곱에 y1에다가 0을 대입을 하자고. 그러면 x1x는 r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x1이 이번에는 뭐야? r이라고 r. 그럼 rx가 r제곱 x가 r r이랑 소리성 같으니까 이렇게 여튼 뭐다?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뭐다?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여기 또 이렇게 이 공식은 늘 성.. 뭐야 어디 갔냐? 이 공식은 늘 성립을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2번 공식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기울기가 0짜리랑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번 공식은 기울기가 존재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기울기가 0까지는 커버가 돼. 근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은 커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케이스를 할 건데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필기 좀 해볼래?